안녕하세요. 모호의 김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에디터블 폴리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2D 쪽 쓰는 쉐입에서 라인 같은 거를 썼을 때 그 모양들을 어떻게 수정했을 때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썼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3D 지오메트리 같은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수정을 할 때 쓰는 게 에디터블 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걸 배워볼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링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많은 툴을 처음에 다 하셨을 때 다 이해를 하실 수도 없고 또 쓰다 보면 주로 쓰시는 툴만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는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작업할 때 그래도 주로 많이 쓰는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툴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직접 해보게 됐을 때, 이 툴을 배웠었는데 이 툴을 이렇게도 쓰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제 아마 써보시면, 이런 툴을 이렇게 쓰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해봤을 때, 이거를 이해는 하지만 막상 제가 해보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떤 툴이 있다, 이러한 기능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정도를 이해해 주시고 다음 모델링 하셨을 때 직접 해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기 위해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박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택에 에디터블 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블 폴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컨버트 투에 가시면 에디터블 폴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어 창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때 보셨던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기본적인 건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시면 그때 스플라인은 여기 3가지 속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폴리는 5가지 속성이기 때문에 5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쉬를 나중에 하신다던가 뭐 패치를 쓰신다거나 뭐 그럴 때 가실 때 보시면 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거는 각각 그에 대한 속성인데요. 이 속성을 가지고 이제 또 이 모델링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얘는 5개인데요. 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거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버텍스, 점, 엣지, 선, 보더. 보더는 테두리라고 말하면 좀 어려우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테두리인데 어떤 테두리일 때만 이걸 선택이 가능하냐면 지금은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면에 의해서 다 덮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면이 없는 여기 뚫려져 있는 그 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테두리만 선택이 됩니다. 그때 보더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네 번째 있는 폴리곤은 말 그대로 이 면이고요. 엘리먼트는 이 하나 구성원의 덩어리, 이것을 통째적으로 선택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노란색 버튼이 뜨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근데 이걸 마우스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맥스에선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속성을 쓸 때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실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버텍스부터 시작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선택을 하지 않지만 선택을 하셨을 때 단축키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이 설정을 내가 누른 걸 끄고 싶을 땐 똑같이 단축키를 이제 지금 5번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5번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 속성을 클릭했던 게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5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이 기본적인 이 편집을 하는 거는 속성 툴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각각들의 이 속성에 의해서 좀 쓰는 툴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떤 걸 쓰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보시게 되면 버텍스는 클릭을 하면 이 점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버텍스는 주로 어떤 걸 쓰냐면요. 웰드, 타겟 웰드, 커넥트 이거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웰드는 쓰는 속성이 점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점을 하나로 합쳐주냐? 이 세팅을 옆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을 합쳐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기본은 1mm로 돼 있는데 이 뜻은 1mm 안에 있는 점을 다 합쳐준다는 건데 어떤 1mm냐? 선택한 점들에서 1mm 있는 것들을 합쳐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하시다 보면 불필요하게 생기는 점들이 있거나 그런 점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줘서 점이 굳이 필요 없는데 남지 않도록 만들어줄 때 씁니다. 그리고 타겟 웰드는 어떤 거냐면 똑같이 점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웰드는 선택한 그 거리에 있는 점들 하나로 합쳐준다라고 하면 타겟 웰드는 보시면 이걸 클릭하셔서 처음에 선택할 점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 점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합치고 싶은 곳에 이거를 갖다 대시면 이 두 번째 점에 있는 곳으로 첫 번째 점이 가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간 그런 다른 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트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기본적인 박스 모양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점들이 어느 하나 남는 게 없이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뭐 많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모델링 하시다 보면 점과 점은 있는데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점들을 선택해서 커넥트를 하시게 되면 이 점 사이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능을 할 때 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이제 엣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선은 어떻게 보면 모델링 할 때 그러니까 폴리곤 이거를 쓰는 것만큼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랑 링이랑 여기 보시면 챔퍼랑 브릿지 커넥트 이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셀렉션 주로 이거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링은 어떨 때 쓰냐면 어쩔 때 보면 저희가 하나만 클릭하거나 뭐 드래그를 해서 같이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씩 클릭할 때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링을 쓰는데 링이 어떤 거냐면 이 선택된 방향에 같은 방향에 있는 거를 다 선택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를 선택해서 링을 하면 이렇게 생긴 선의 아이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링을 하면 이 방향에 있는 애들을 다 같이 선택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로 어떨 때 쓰냐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커넥트를 할 때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지금 박스이기 때문에 선택이 쉽기 때문에 뭐 일일이 선택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돌려서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모양이 좀 더 많거나 모델링이 좀 많아져서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 저렇게 선택을 하시면 커넥트 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링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챔퍼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기본적인 모델링들은 보시면 여기가 완전한 90도의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챔퍼는 이 세팅 속성을 들어가서 이제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도 뭐 조절을 하고 개수를 조절하시면 어떤 걸 보시게 되냐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기진 여기 선 모양들을 만드실 때 이걸 쓰시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질 때뿐만 아니라 살짝 이제 다른 것도 응용해서 써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다리같이 연결시켜주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한번 봐보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두 개를 이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브릿지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어질 선을 선택을 하고 브릿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면이 이어져서 서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씁니다. 그리고 커넥트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링을 쓰는 주요의 이유는 이 커넥트 쓰기가 편해서 쓴다 했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커넥트는 쉽게 말하면 선택된 선들의 사이에 또 다른 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링을 해서 한번 선택을 하면 이게 다 선택이 되죠. 다 선택이 되면 이 커넥트를 세팅을 눌러 속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선택된 선들 사이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 몇 개를 만들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만큼 떨어져서 이걸 할 건지 뭐 어느 방향 이쪽으로 가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을 모델링 하실 때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나눌 때 이걸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방향으로 하면 이 선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나 하나에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 선만 선택하면 이 선 사이에 또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선을 생겨서 이렇게 면을 나눠서 작업을 할 때 이게 편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이 뚫려 있는데 테두리가 선택이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박스들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저희가 폴리곤에서 면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도로 돌아오면 아까는 선택을 해도 안 생겼었는데 이제는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선이 쳐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뚫린 곳에만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뭐 나누고 뭐 자르고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막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캡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집니다. 여기 엣지에서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것도 많이 써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말 그대로 이 선을 선택한 거를 그대로 선을 추출을 해주는 건데요. 일일이 다시 라인을 뭐 선을 따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같은 모양에서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 사각 모양의 이 선을 따고 싶어요. 그럼 원하는 곳에 선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 창이 뜹니다.
이거는 이걸 어떤 이름으로 할래 그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선을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뺄지 라이너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뽑을 건지인데, 주로라기보단 거의 대부분은 라이너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오케이 누르시면 이걸 이제 끄시고 보면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추출해서 필요하실 때 쓸 때 이 기능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주로 캡 이거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이제 폴리곤으로 가게 됩니다. 폴리곤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주로 저희도 면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부터 해서 씁니다. 한번 봐보실게요. 익스트루드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거를 새로운 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게 높이가 생기면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할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세팅을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아까는 여기 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하지 않고 눌렀다 하면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생기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으로 이렇게 새로 높이가 생겨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면이 새롭게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만들 때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인설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 면 안에서 또 다른 걸 생기게 해주는데요, 면 안쪽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그냥 이렇게 돌출이랄까요? 높이가 생기는 거라면, 인설트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면이 또 생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창틀을 만들다거나 그런 걸 만드실 때 이 기능을, 액자 만드신다던가 이럴 때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이것도 많이 써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클릭해보면 이렇게 선택된 면에 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게 되는데, 이 앞면 뒷면을 뒤집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걸 뒤집으면 색이 다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일 때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데, 뒷면으로 이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이 이렇게 안 나오게 됩니다. 이게 면이 앞으로 향해 있지 않고 이게 겉에 보이는 쪽이 뒤로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재질을 입히고 그런 것들 렌더할 때 작업에서 이 재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혀 있을 때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능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가 여기도 있죠. 이건 똑같이 면을 새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아까 엣지는 이렇게 선과 선을 이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하나씩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브릿지는 이거는 면에서 쓰는, 폴리곤에서 쓰는 거는 이 자체가 여기가 다 이대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시고 면과 면끼리를 이어서 한 번에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더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또 면에서는 어떤 걸 써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 퀵 슬라이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선택된,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된 면 안에서 제가 새로운 선을 또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이 스냅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토글 스냅을 켜고 선택된 면이 있는 상태에서 퀵 슬라이스를 켜서 이제 원하는 똑같이 선을 딸 때 그 원하는 선을 이렇게 딸 때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그리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누실 때 쓰시면 유용합니다. 근데 토글을 쓰는 이유는, 단점이 이거는 토글 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이렇게 선 쪼개기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다듬을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퀵슬라이스는 주로 토글을 항상 거의 키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이상한 곳에 선택이 아니라 좀 더 다듬을 때 편하기 때문에 토글을 써서 저는 이 퀵슬라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를 주로 선택할 때 쓰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쓰냐 이러실 때가 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의 덩어리씩도 선택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엘레먼트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모델링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해서 이게 하나가 다 합쳐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박스는 하나의 형태로 기본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옆에 복사를 했었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에 같이 합쳐진 하나의 몸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각자의 덩어리 개체는 다른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이거 선택을 하셔서 뭐 한 번에 이 물체를 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면은 일일이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해야 되지만 엘레먼트는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셔서 이게 디태치, 즉 여기서 하나에서 난 얘를 따로 떼어낼래 그럴 때 이것을 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속성을 안에 들어가서 쓰시는 건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태치랑 디태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붙였다가 떼어냈다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또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디파이어에서 이걸 다시 클릭해 보시면 이 어태치가 있는데요. 보시면 클릭을 하고 이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이거 하나에 같이 묶여진 속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들을 가끔이 아니라 모델링 이제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제 보시면 같은 속성, 즉 같은 재질을 가졌거나 이게 하나의 물체거나 이제 그런데 따로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쓸 때 어태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할 때는 떼어낼 거를 선택을 하고 디태치를 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거 오케이 하고 나서 이걸 풀어보면 다시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씁니다. 이렇게 거의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물론 쓰시다 보면 폴리곤에서 쓰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쓴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씁니다. 물론 이게 다 잘라서 또 다른 선을 내서 면을 분리해서 따로 모델링 할 때 쓰는 툴들인데요. 조금씩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써보시다 보면 각각의 좀 미묘한 차이랄까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쓰시긴 하는데 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쓰는 툴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아셔야지 작업을 하실 때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왕이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를 아셨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모델링을 만들 때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혹시 오늘 수업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오 카페에 오시면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점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